안녕하세요. 왜 부품, 일제 부품이 지금 문제가 됐을까? 라는 것을 생각은 했었지만 어떤 자료로서 그 원인을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우연히 찾아낸 자료가 있는데요.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차관을 들여올 때 무상으로 또는 차관으로 이렇게 경제 개발에 힘이 됐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런 협약이라 그래야 되나요? 이런 차관을 협약으로 맺었을 때 일제가 뭐라 그랬냐면요. 일본이 부속품은 일본 것을 사용으로 해야만 한다라는 조건을 달았다 그럽니다. 즉 한국 경제가 계속해서 일본 시장으로 종속이라고 그러나요? 이런 말을 될 수 있는 그 구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때문에 이제껏 부품을 일본으로부터 수입해야만 된다라는 어떤 조건이 붙어져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부품을 한국의 대기업이 지금 가용자금이 엄청 많습니다. 때문에 대기업의 경우는 한국 정부가 일부러 그것을 뭘 개발하라 말하라 걸 도와줄 필요가 없어요. 자신들이 돈도 많고 기술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정부보다 훨씬 현실적인 대응책을 세울 수가 있죠. 그래서 정부의 기능은 사실은 그 사회가 처한 그 어려운 부분을 잘 몰라요. 대기업의 일을 한국 정부가 그토록 잘합니까? 그렇진 않죠. 때문에 대기업이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단지 지금 현재 한국은 대기업 구조, 중심 구조로 갔기 때문에 지나치게 그 영세업 또는 자영업, 또 소득이 적은 이런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났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사회보장 제도를 강화하면서 영세업자들을 어떻게 살려낼 것인가에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구한말 일제가 한국을 병탄했을 그 당시에도 일제는 거액의 정치 자금을 구한국 그 정기한테 마구 뿌렸다고 합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현재 그 친일파 61명의 토지를 보면은요, 6억 4천만 제곱미터인데요. 이것은 서울 면적의 70%나 해당한다 그럽니다. 61명이 가진 토지라 그래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친일파나 뉴라이트 그러면 저는 이명박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런데 이명박 일가가 소유한 땅의 규모를 보세요. 서울, 경기, 강원, 경북, 대전, 충북, 제주까지 어마무시한 규모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땅을. 근데 이명박의 경우는 해외로 빼돌린 그런 투자 자금이라고 그래서 리베이트를 꽤 많이 챙겼을 텐데 그거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조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벌금이라든가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일부를 내놨어야 되는데 그것이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인지 몰라도 아직도 이명박 일가는 이만큼의 땅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은 해외 자산, 해외에 가지고 있는 자산을 뺀 그런 규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해외 자산까지 합하면 어마무시한 규모가 되는 것이죠. 근데 로비 자금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정치 자금, 일본으로부터 받은 정치 자금이 한국의 민주공화당이 1961년부터 65년까지
이 4년 동안 일본의 6개 재벌로부터 6,600만 달러의 정치 자금을 제공받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정당의 정치 자금을 제공받았는데 이것은 구한말 그 정치 자금을 뿌린 일본을 그대로 생각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당시 민주공화당 총 예산의 3분의 2에 해당했고요. 이 때문에 한일 협정을 맺을 때 일본이 배후 조정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매국적으로 그 조항이 이루어졌다 그래요. 뭐 심지어는 그 독도 문제도 그 일본이 배후에서 조정해서 그렇게 된 것이지 실질적으로 그것이 국회를 통과했다든가 이 당시 그 박정희의 정당이라는 것은 반쪽짜리 그러니까 합법적인 그 민주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진 정부가 아니잖아요. 쿠데타였잖아요. 때문에 이것은 합법적인 정부로서 그 인정받을 수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일본이 이 뿌린 정치 자금의 영향을 반드시 받았을 거라고 추론할 수 있죠. 그래서 뭐 일본한테 무슨 자금을 받았기 때문에 경제개발에 종잣돈이 됐다라는 것은 낭설이라는 것이죠. 오히려 일본이야말로 한국 전쟁을 통해서 당시 그 냉전 시기에 그 전쟁 물자를 대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수혜를 입은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특혜를 입은 것이 일본이었다고 볼 수 있고 일본 경제의 부흥은 사실은 냉전 구도로 갔을 때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되도록이면 냉전 체제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한반도 문제를 주변국에서는 해결해 주지 않으려고 그러겠죠. 자기네들한테 이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한반도 문제는 스스로 해결해도 많은 투자자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사실은 자본주의가 형성될 때 투자자들이 그 자금력을 움직일 만한 여건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단지 이것이 중국의 힘을 좀 줄이려고 하는 그 트럼프 미국 보수당의 정책과도 부합되는 그런 일이죠. 그래서 한반도 문제를 사실은 중국의 힘이 또 막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쉽사리 해결할 수 없습니다. 북한 입장으로서도 때문에 제가 보거나 또는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면 그냥 뭐 남북이 손잡고 같이 그 개성공단도 하고 다 하는 겁니다. 그 대신에 북한 보고 뭐 핵무기나 그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그 무기의 지도 같은 것은 넘겨주면 안 되죠. 뭐 리비아 사태를 만날 일이 있습니까? 그럼 완전 전쟁 나는 건데 그래서는 남한, 한국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또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관광 사업은 지금 오픈을 한 상태인데 미국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거론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중국의 관광객부터 지금 들여오는 것이 용인되고 있는데 한국의 입장에서는 그 중소기업 구조로 제조업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일단 빠르게 그 김정은과 트럼프가 협상을 하되 그 조건으로 핵무기 동결 뭐 또는 어떤 현장을 폭파하는 거야 뭐 가능하겠죠. 그렇지만 핵무기 동결과 NPT 그러니까 핵무기 기술을 이전하는 것을 막는 그런 조약에 그냥 가입함으로써 그 대신에 그 북한에 대해서 한국이 어느 정도는 보증 또는 보장을 해주는 차원에서 그 약속한 것을 지키도록 그래서 가장 지금 전 세계의
정치, 경제 질서를 쥐고 있는 것이 사실은 유대인의 자본력이잖아요. 그 미국의 연준 같은 경우도 그 JP 모건이나 뭐 록펠러나 그런 사람 자본가들이 맨 처음에 시작했다고 그러잖아요. 때문에 그 이스라엘의 힘이나 유대인의 힘을 무시할 수 없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런 핵무기 동결 정도, 그래서 오히려 전쟁을 막는 그런 방어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래식 무기를 그렇게 많이 개발할 수 없잖아요. 북한은 때문에 이런 비대칭 무기를 갖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은 한반도의 전쟁을 나지 않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뭐 그것에 대한 뭐 완전한 뭐 해체를 요구한다든가 리비아식으로 해법을 하겠다. 이거 볼턴이 주장하는 건 이건 터무니없는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있는 한 이거는 불가능한 그런 조치라고 볼 수 있어요. 때문에 볼턴식 그 리비아식 해법은 이미 한물 간 겁니다. 한국에서는 한반도를 위해서 그렇죠. 전쟁이 나지 않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방어 무기를 갖고 있대 더 이상은 개발을 하지 말라. 그런 점에서 서로 조약을 맺어야 되겠죠. 트럼프랑 김정은이 되도록 빠르게 맺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남북한이 빨리 손을 잡고 어떤 부흥을 시키면 북한을 부흥시켜 주는 게 남한에서 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남쪽에도 이익이고 북쪽에도 이익이고 사실은 동북아 정세에서도 전쟁이 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겠죠. 다른 방법은 일본의 그런 막무가내식 독도를 주장한다든가 이런 것들 있죠. 그게 객관성을 잃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 아베가 과거에 맺어놓은 그 부품이 그 한국에 수출하고 있었잖아요. 잘 어떻게 수출국이 수출을 안 하겠다고 얘기를 합니까? 그리고 무역 수지에서 엄청난 이득을 보던 일본인데 이거는 사실은 경제나 시장 질서 이런 것을 본 사람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몰상식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뭐 자존심상 그럴 수는 있어요. 또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뭐 그렇게 딴지를 필 수는 있습니다. 아베가. 그렇지만 한반도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전쟁보다는 평화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북한의 핵무기도 동결로 주장을 강하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힘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뭐 일본이 핵무기를 개발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지금 후쿠시마 때문에 정신이 없고 한국도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북한이 좀 더 잘 살게 되었을 때 그때 뭐 파키스탄 정도로 핵무기의 힘은 그다지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되죠. 하나의 방어무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가 나서서 감히 강대국하고 싸움을 하겠습니까?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요. 안녕히 계세요.